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오늘 사건은 애리조나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학교의 6학년 교실, 이곳의 담임 선생님인 브리타니 자모라는 이 교실 안에서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을 성폭행했어요. 그것도 다른 학생들이 다 있을 때. 브리타니는 한 학생을 불러 세워요. 얘 있잖아. 선생님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거 할 건데 망 좀 봐줄래? 이거 비밀이다. 당시 브리타니는 27살이었고 피해 학생은 13살이었어요. 고작 13살. 브리타니는 피해 학생이랑 마치 뭐 진짜 연인처럼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아요. 뭐해 자기?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얼른 하고 싶어. 브리타니는 2016년에 올해의 선생님으로 뽑힐 만큼 우수하고 학생들이랑도 잘 지내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아무도 그녀가 그 핸드폰으로 학생이랑 뭘 주고받고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 학생들은 알고 있었어요. 브리타니가 자기 반 남학생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사건은 끔찍한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에요. 피해 학생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름이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남학생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타니 자모라 사건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브리타니 자모라는 1991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태어났어요. 브리타니는 어린 시절부터 쭉 그냥 좀 모범적이었고 크게 엇나간 적도 없었던 꽤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브리타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를 나와서 리틀턴 초등학교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학교에서의 평판은 굉장히 좋았어요. 학생들한테 친절하고 열정적이고 때로는 이렇게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선생님. 뭐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고요.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약간 이런 친구 같은 스타일의 선생님이라는 평이 많았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좀 인기가 많잖아요. 또 젊고 예쁘기도 하고요. 2015년에 브리타니는 다니엘 자모라라는 남성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타투이스트였어요. 둘 다 취미로 스카이다이빙을 즐겼었나 봐요. 다니엘은 브리타니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쫙 펼치는 거죠. 나랑 결혼해줘. 브리타니는 다니엘이 건네는 반지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결혼하고 나서 브리타니한테 아주 헌신적이었대요. 브리타니의 삶은 뭐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냥 쫙 이렇게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나아가요. 개인적인 삶도 뭐 커리어도 경력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올해의 선생님으로 뽑히기까지 했거든요. 그때 이 리틀턴 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 있었던 팀 디키는 브리타니 선생님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구만. 아주 괜찮아. 그래서 자기가 라스 브리사스 초등학교로 옮길 때 브리타니를 직접 뽑아서 같이 데려갔어요. 같이 학교를 옮긴 거죠. 그렇게 2017년 가을부터 팀은 교장 선생님으로 브리타니는 이 학교의 6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팀이 이 브리타니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같이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8년 2월,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브리타니 쌤이 학생이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해서 지금 임신했대. 학교에 있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때로는 퍼지기도 하고, 그런 소문에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해요. 이게 애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일단 팀은 모른 척 하기로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소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교장실 문을 두드렸거든요. 교장 선생님, 브리타니 쌤이 그 반 A라는 애랑 사귀는 사이래요. 막 학교 끝나고도 따로 만나고 데이트까지 한다는데요. 쉬는 시간에도 맨날 속닥속닥 둘이서만 얘기하고요. 브리타니 쌤은 진짜 A만 좋아해요. 몇몇 학생들이 이걸 아예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선생님이 클래스 크래프트로 애들이랑 막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 클래스 크래프트가 뭐냐면 학생들 관리 어플이에요.
이 약간 특이한 게 그 RPG 요소가 있는데 숙제 같은 걸 선생님이 퀘스트로 올려요. 그걸 잘 해내면 그 정도에 따라서 레벨업도 할 수 있고 아이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그리고 이 어플에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브리타니가 이거로 그 A라는 학생이랑 이상한 메시지들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학생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날 관련 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면담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브리타니가 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문을 열 때부터 이미 오열 상태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다가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걸 막 어디서 들었나 봐요. 브리타니는 완전 눈물 범벅이 돼서 "저 진짜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한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저의 커리어와 남편.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유망한 젊은 선생님.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믿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거짓 소문이면 이 브리타니한테도 좋을 리가 없고요. 학생과 선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때까지는 수업을 중단하겠다든지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팀은 막 울고 있는 브리타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선생님이 학생들 신경 써주는 건 알겠는데 자꾸 쉬는 시간에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편애한다 보다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끝이었어요. 팀은 경찰에 보고하기는커녕 브리타니가 클래스 크래프트 어플로 학생들이랑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지 그것조차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왜 이런 소문이 난 것 같냐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다못해 동료 교사들한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학생들한테 가서 얘들아,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말의 위험성을 알면 너네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루머들을 퍼뜨려서는 안 돼. 이렇게 막 혼을 냈어요. 소문내지 말라고. 이건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조사도 안 했고 근거도 없지만 너네 말은 안 믿을 거고 난 선생님을 믿을 거다. 이러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도 결코 납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그 정도로 애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정도면 애들도 다 알아요. 지금 이게 그냥 무마하려는 건지 아닌지. 대체 그런 무한한 신뢰가 어디서 솟아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눈물에 넘어간 건가? 학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러갔고 브리타니는 수업에서 배제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3월이 되었어요. 그 즈음에 남학생 A의 부모님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들이 요즘 좀 이상한 거예요. 밤에 잘 때 이렇게 방문을 안 잠그기로 했었는데 자꾸 잠그고 들어가고 약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확 는 것 같은 느낌? 물론 그게 13살 남학생한테 있어서는 그다지 이상한 변화는 아니에요. 한창 사춘기가 올 때고 그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엄마가 볼 때는 그게 좀 갑작스럽고 과한 거예요. 주변 또래 애들 얘기를 막 들어봐도 아들이 좀 유별난 면이 있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 느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이 있잖아요. 결국 얼마 전에 아들한테 새로 사줬던 핸드폰에 센트리라는 어플을 깔기로 했습니다. 이 어플은 자녀 스마트폰 모니터링 앱이에요. 뭐 자녀 안심 서비스? 그런 거죠. 사춘기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걸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우선 아들의 안전이 먼저였어요. 이 어플에는 키워드 알림을 설정해둘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보호자가 베이비, 섹시, 뭐 키스 이런 거를 키워드 알림으로 등록을 해두면 아이의 문자나 메시지에 그런 단어가 있을 때 알람이 온대요. A 엄마가 그 키워드 알림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날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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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플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어플을 켜서 확인해 보니까 베이비라는 단어가 서치에 걸린 거였어요. 보니까 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상대방. 맞아. 크크크.
뭐해? A. 버스에서 너한테 문자하는 중. 상대. 헐, 너 너무 귀엽다, 베이비. 나랑 좀 더 같이 있다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A가 나도 그러고 싶었어, 자기야. 뭐 하트 뿅뿅. 이건 완전 연인끼리 주고받을 만한 메시지잖아요. 그것도 한창 막 서로 귀여워 죽을 연애 초반? 엄마는 처음에 이걸 딱 보고 내 아들이 우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여자친구가 생겼나? 생각했어요. 완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데이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말이 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하잖아. 네 생각 정말 많이 해. 헐 베이비 무슨 말인지 알아. 난 온통 네 생각뿐이야. 내 아들 같지 않은 이 너무 달달한 메시지들을 보고 있던 엄마는 그 문자들에 섞여 있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됐어요. 브리타니. 브리타니가 누구더라? 그게 6학년인 아들의 담임 선생님 이름이라는 걸 떠올리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요. 브리타니라는 이름을 가진 또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불안감을 누르면서 A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의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계정이 진짜 선생님이 맞는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선생님하고 인스타로 DM을 주고받아 본 적이 있어서 확실했어요. DM창에 남아있는 메시지들의 수위는 결코 성인이 초등학생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 학교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건 오늘 중에 가장 귀여운 대화입니다. 나머지들은 정말 너무 끔찍해요. 브리타니, 진심으로 너는 매일매일 더 섹시해지는 것 같아. 나 너랑 너무 삐삐하고 싶어. 베이비, 그건 너무 충분하지 않았어, 나한테는. 하트, 하트. 나도 마찬가지야. 시간 제한 없이 매일 너를 원해. 내가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너랑 삐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윙크 찡긋. 이게 선생님이 아이한테 보낸 메시지라고요. 이런 성적 대화뿐만이 아니에요. 브리타니는 자기가 란제리, 이렇게 속옷만 입은 사진, 나체 사진들도 보냈고요. A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자기한테 그런 사진들을 보내니까 A 입장에서는 나도 보내는 게 맞다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루밍 성범죄인 거예요.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길들여가는 거니까. 진짜 미친 페도필리아예요. 그 채팅창에 선생은 없었습니다. 자기 성적 욕구에 미쳐 있는 변태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엄마는 A 아빠가 집에 오자마자 이런 사실들을 알렸는데요. A가 조금 당황했는지 메시지들을 일부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그냥 지금 평소처럼 선생님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봐 하니까 A가 망설이다가 자기야 나 너의 섹시한 모습 생각하고 있어 라고 보냈어요. 이게 A의 입장에서는 평소대로의 연락인 거예요. 진짜 기절하죠. 여기 브리타니가 바로 네가 여기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A가 다시 언제 우리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너무 자기를 원해. 언제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는 이걸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진짜 머리 꼭지가 돌아버려서 일단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브리타니가 우리 A한테 이러고 있었더라. 이걸 알렸어요. 그럼 교장 팀이 해야 될 일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죠. 팀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A 아빠의 전화를 받고 2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알렸어요. 그 사이에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확인? 근데 이제 그건 경찰이 할 일이잖아요. 이 팀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은 이제 집에서 연락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발신자 제한으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시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결국엔 아빠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건 브리탄이었어요. 자기 번호로 걸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발신자 제한으로 계속 건 거죠. 브리타니는 굉장히 침착하게 여보세요? A 아버님이시죠? 라고 말했고요. 아버지는 화를 겨우겨우 억누르면서 대답했어요. 당신 진짜 뭔 놈의 변태인 거야? 어? 당신은 그냥 괴물이야. 소아성애자고 성범죄라고. 여기에 브리타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브리타니는 아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해요.
What type of perverted person are you? I want to know right now. You are a monster. You are a pedophile. You're a child molester. Do you understand me? Um, No. why do you say that? Oh, I'm a lot smarter than you. A의 아버지는 생각보다는 좀 침착하게 우리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잡았다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법정에서 보자면서 네가 한 짓들을 네 남편한테도 똑똑히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리타니가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I'm so much smarter than you. You do not understand how much smarter than you I am. I got you. I want you to know that now. I got you. Do me a favor. Do not call this number back again. The next time you'll hear from me will be in court. And make sure you let your husband know that you like the 13-year-old boys. And Can you explain to me? Can we meet? To talk about this? Is Miss- there something we can settle out? Outside. oh yeah, that's what we can do. So I can give you a chance to do it to some other kid. Yeah, that's exactly what we're gonna do. No, Miss Zamora, do me a favor. Do not call me back again. 근데 이 정도면 아들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인간한테 말한 것 치고는 굉장히 순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분노는 이 다음부터 쏟아집니다. 브리타니는 지금 제 남편이 옆에 있는데 제 남편이랑 통화 좀 하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대체 왜 여기서 남편을 바꿔주는 건지도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서 남편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남편은 학교 관계자도 아니고 A랑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브리타니의 남편 다니엘이 자기 아내의 그런 성범죄 사실, 외도 사실, 자기 학생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통화 전에는 모든 걸 알고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이때가 결혼한 지 고작 3년 된 시점이었습니다. A의 아버지는 분노를 쏟아내면서 당신 아내는 괴물이라고, 그런 괴물이랑은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요. 대체 그 인간이 13살짜리랑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Shut up! Shut the up! Listen to me. I am not going to settle outside of court. There's not enough money you could possibly ask and offer me to settle this. Get that through your head and do me a favor. Do me a favor. Yes, sir. Leave. I'm trying to tell you, your woman is a monster. You want me to tell you the whole story? Do you understand that? Dude, be smart, you stupid ass. Leave. Kick that out your house. So, man, look, this whole situation is crazy. I've never heard of anything like this in my entire life, and I'm sure as a parent, you gotta be livid, pissed, downright hurt. Trust the system, you trust the system, and man, honestly, this sucks as a husband. As a husband, I am distraught, let down. 그런데 이 다음에 다니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신은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브리타니가 제대로 사과 한 번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용서예요, 갑자기. 용서는 피해자가 마음의 준비가 돼서 할 수 있는 시점에 하는 거죠. 가해자가 이렇게 성경 가르치듯이 해서 갑자기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브리타니는 정말 오랫동안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냈고요. 학생들이랑 상담하려고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수업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많은 걸 해왔는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영리해서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정말 좀 어쩌라고. 원래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이 부모님한테 어쩌라고요.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가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그걸 범죄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그것도 피해자 가족한테 바로 말을 하나요? 저는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A의 아버지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합의할 일은 없을 거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아예 호되게 호통친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브리타니는 바로 직무정지가 되었고요. 피해자들, 학생들이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그 어플, 클래스 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됩니다. 2017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울날, 브리타니가 학교를 하루 쉬기로 한 전날이었어요. 브리타니는 애들한테 얘들아, 선생님 내일 학교에 없을 거야. 내일 집에서 심심할 것 같으니까 클래스 크래프트로 나한테 메시지 보내줘? 라고 했어요. 심심할 것 같으니까 연락을 달라고. 아니, 보통 선생님들은 집에 가면 학생들이랑은 연락 안 하고 싶지 않나요? 심심하면 자기 친구들이랑 연락하면 되지. 아무튼 그 다음날 브리타니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띠링 하고 메시지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무라쌤. A였어요. 이때 A가 메시지 보내면서 뭐 별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냥 어제 선생님이 한 말도 있고 하니까 보내본 거죠. 근데 브리타니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멋진 남학생이, 초등학교 남학생이 자기한테 연락하기를. 모두한테 메시지를 보내라고 말했던 건 미끼였어요. 사실 그 전부터도 브리타니는 이 A를 교실 안에서 약간 특별 취급해줬대요. 성적도 잘 주고 막 다른 애들 앞에서 칭찬도 막 해주고 자리 옮길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 A가 원하는 자리로 좋은 자리로 배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순수하게 제자를 아끼는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렇게나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마침내 A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브리타니는 응, 안녕, A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나 지루해 라고 보냈고요. A는 나도 심심해요 라고 답합니다. 여기에 브리타니는 우리 집으로 올래? 그러자 A가 가는 중이에요. 농담 크 라고 보냈어요. 그냥 장난친 거죠, 선생님한테. A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브리타니는 혼자 집에서 설레 죽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A가 나한테 이런 연락을 이러면서. 두 사람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학교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브리타니가 너도 올 거야? 나 완전 초섹시녀일 텐데 라고 보냈어요. 이때부터 시동을 드릉드릉 걸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 평범해 보이는 대화를 나눠요. 물론 선생님이랑 제자가 그렇게 사적인 얘기들을 서로 하루 종일 주고받는 것부터가 그렇게 평범하진 않지만요. 이때부터 브리타니의 그루밍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하나,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선을 넘어보면서 아이가 서서히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간을 보다가 결국 고백합니다. 세상에, 오마이갓, 나 너를 사랑하나 봐. 두 사람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브리타니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학교에서 학부모 미팅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때 교실은 비어 있었고 어쩌다 보니 브리타니와 A만 남았습니다. A는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포옹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안았는데 그 순간 브리타니가 A의 셔츠를 잡아 당겨서 그대로 키스를 했어요. 교실에서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그 공간에서 A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건 첫 키스였어요. 얼떨결에 선생님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하게 됐대요. 나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던 좋은 사람이었던 좋은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킨십을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서로 성적인 얘기들도 가감없이 주고받게 됐어요. 하나의 벽을 넘었다 이거죠. 이제 연락 수단은 클래스 크래프트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습니다. 자기 하트하트. 응, 내 사랑. 뭐해? 네 섹시한 모습 생각 중이야. 자기야. 네가 나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학교 쉬는 시간에도 둘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막 속닥속닥 얘기하고 웃고 방과 후에도 이렇게 두 사람만 남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브리타니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했는데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출퇴근 시간 사이사이에 A랑 계속 비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범죄자들 보면 항상 보이는 패턴이 있죠. 안 들키면 더 한다. 브리타니는 이제 모두가 있는 교실 안에서도 A한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브리타니는 수업 중에 CNN10이라고 세계 뉴스를 10분 동안 요약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매일 애들한테 틀어줬대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유익하죠. 브리타니는 그때마다 교실 뒤편에 있는 동영상 장치를 A한테 조작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A가 영상을 틀고 다른 학생들은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브리타니는 A한테 맨 뒷자리에 같이 앉자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몸을 만지고 애무했대요.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몸을 한 번만 이렇게 살짝만 틀었어도 뒤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다 보였겠죠. 그렇게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다시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재밌는 선생님, 브리타니 자모라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거의 데일리 루틴이었어요. 본인은 그게 몰래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과연 다른 학생들이 몰랐을까요? 그러면 반 친구들은 이 브리타니도 브리타니지만 A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학교 교실 안에서 그런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A를 아무래도 꺼리게 되겠죠. 그렇게 A는 서서히 교실에서도 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수업하면서 오늘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렇게 과제를 시켜놨어요. 애들끼리 모여서 과제를 막 하고 있을 때 브리타니는 A가 있는 책상 앞을 지나가다가 뭘 이렇게 떨어뜨린 척해요. 어머, 연필 떨어뜨렸네? 하고 줍는 척하면서 A의 책상 아래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그대로 A의 성기를 만졌어요. 책상 밑에서.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애들 살피면서 이렇게 교실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브리타니는 A의 책상 옆을 지나갈 때마다 몰래 포스트잇에 적은 쪽지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갔대요. 우리 언제 그거 할까? 완벽한 엉덩이. 널 맛보고 싶어. 나랑 할래? Yes or no. 아니, 어떻게 성인이 13살한테, 그것도 자기가 가르쳐야 될 학생한테 이런 식의 쪽지를 보낼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브리타니는 A를 100% 성적 대상으로만 봤어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자기가 뭐 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어요. 메시지로 너의 성기는 너무 커. 정말 못 참겠어. 너는 정말 너무 섹시해. 이러고. 죄송한데 진짜 토 나오죠. 2018년이 돼서 A한테 조금 호감 가는 여자애가 생겼거든요. A는 교실에서 걔랑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었어요. 딱 13살짜리가 보일 법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이걸 브리타니가 눈치챕니다. 그때부터 질투심에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 남자를 빼앗길 수 없어. 그 상대 여자애는 고작 11살, 12살 그 정도예요. 브리타니는 A한테 너 걔랑 얘기하지 마. 계속 걔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사람들 시켜서 걔 때려버리라고 할 거야. 라고 협박했어요. 그 여자애도 마찬가지로 자기 학교 학생인데 학생을 상대로 폭력 협박까지 한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어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애랑도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됐죠. 자기 때문에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마음이 아파요. 이 모든 일들이 뭐 1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후로 2달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 노골적인 행위들을 학생들이 당연히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이런 막 눈에 띄는 막 형광색 쪽지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나 붙여댔는데 애들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장 선생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브리타니는 눈물 한 번으로 모든 걸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더 용기가 났나 봐요. 아이들의 신고가 있고 난 다음 일주일 정도 지난 날이었어요. 이날은 A의 엄마 아빠가 둘이서 어딜 막 다녀올 일이 있어서 A를 할머니네 집에 맡겼거든요. 할머니네 집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어요. A는 할머니네 집에 누워서 평소와 같이 선생님이랑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내 사랑 보고 싶어. 근데 브리타니가 갑자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은 직접 보여주고 싶어. 내가 만나러 가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A는 나 할머니 집인데 와도 돼?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못하고. 브리타니는 차를 몰고 A 할머니네 집 근처로 향합니다. 집 근처 어두운 골목에다가 주차를 한 다음에 A를 불러냈어요. 몰래 빠져나온 A는 브리타니의 차에 올라탔고요. 브리타니는 자기의 사랑을 구강 성교로 보여줍니다. 좁은 차 안에서 서로 해줬대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나 곧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후다다닥 옷을 다시 챙겨 입고 그때 헤어졌어요. 그래서 브리타니는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아, 오늘은 진짜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연락합니다. 어제 정말 최고였어. 오늘 끝까지 하고 싶어. 그날 밤, 똑같은 장소, 골목길에 세워진 브리타니의 차 안에서 브리타니와 A는 첫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다가 또 남편 전화를 받고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쯤 되면 다니엘도 그 상대가 누군지는 몰랐어도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첫 성관계를 하고 나서부터는 브리타니가 더 미쳐서 날뛰기 시작해요. 여기서 어떻게 더 미칠 수 있을지 짐작도 안 가시겠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브리타니의 현실 감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2018년 3월 7일, 이때 학교에서 이틀 동안 행사가 있었대요. 학예회 같은 거였는데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 허락을 맡은 애들은 방과 후에도 이렇게 학교에 남아서 연습들을 했거든요. A의 부모님도 직접 허가서에 사인을 해줬대요. A의 그 시간들은 다 브리타니한테 돌아갔죠. 그동안 브리타니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뒀단 말이에요. 근데 A는 그때 11살이었던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겪은 일들을 털어놨어요. 11살한테. 이 친구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처녀, 버진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단어도 잘 몰라가지고 경찰에 진술할 때 버지니아라고 잘못 말할 정도예요. 브리타니는 A가 이 친구한테 둘의 관계를 얘기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이렇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학예회 첫날 공연이 끝나고 브리타니는 A와 그 친구를 빈 교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A한테 키스했어요. 친구 보는 앞에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자기랑 A랑 성관계를 할 거니까 그동안 망을 봐달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둘이 진짜 그 안에서 합니다. 그 11살짜리 애는 교실 밖에 이렇게 서가지고 저 둘이 뭔가 지금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자기는 그걸 또 지금 돕는 입장이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었대요. 다음 날, 둘째 날 공연이 끝났어요. 똑같은 시간에 브리타니는 또 A랑 친구를 교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망을 봐달라고 해요. 근데 전날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던 그 친구는 이번엔 다행히 거절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둘만 남은 교실에서 두 사람은 또 관계를 했어요. 브리타니는 이때 정말 망볼 사람이 너무 필요해서 그 아이를 불렀던 걸까요? 들키는 게 무서워서? 당연히 아니죠.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런 걸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알게 된 거, 한 명 더 자기의 남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브리타니가 체포될 때까지는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손을 댄 적은 없었다는데요. A한테 그랬던 거랑 마찬가지로 슬쩍슬쩍 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애한테 가서 너 포경수술이 뭔지 알아? 애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포경수술한 남자 성기랑 하지 않은 남성 성기를 찾아서 그 사진을 보여줬대요. 이건 교육적인 목적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약간 겁을 먹었는데 다행히 바로 수업 종이 쳐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브리타니는 그 친구한테 자기 누드 사진도 보내주겠다고 했었대요. 연휴 기간 동안 보라고. 다행히 보내진 않았는데 패턴이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죠. 만약에 그때 브리타니가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는 안 봐도 뻔해요.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를 또다시 그루밍시켜서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용했을 거예요. 이 친구는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7살이 13살짜리를 사랑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건 정말 이상해요.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자모라 쌤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대요. 진짜 11살도 이렇게나 잘 알아요. 너무 똑똑하게 말을 잘했죠. 아이들은 정확한 성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지언정 브리타니가 하는 짓들이 부적절하다는 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행위들을 바로 앞에서 겪어야 됐던 그 학교 학생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브리타니한테 그 클래스 크래프트로 A만 특별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학생까지 있었대요. 거기에 브리타니는 알았어, 고마워 하고 말았지만요. 브리타니가 A와 그 첫 클래스 크래프트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3월 22일, A 부모님의 신고로 브리타니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될 때 반성하는 기색이나 미안한 기색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은은하게 웃으면서 경찰들의 지시에 따라요. Yep, I'm on. So as I said before, this officer has a body cam on him as well, so just to make you feel more comfortable. I'm going to turn your wrist in here, okay? 수갑 채우면서 결혼 반지랑 목걸이를 빼가니까 저 지금 남편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면서 연약한 목소리로 물어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 브리타니 목소리가 이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경찰들 앞에서는 갑자기 한없이 아기처럼 가늘어져요. 저기 이게 다 공개가 될까요? 만약 제가 한 일이 맞다고 가정하면 보통 어떤 벌을 받게 되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긴 체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감옥에 가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Do these type of things happen in public? Well, hypothetically speaking, what is a typical, like, consequence? I never did anything. I'm little. They're gonna tear me apart. 갈기갈기 찢길 거라고. 브리타니는 계속해서 남편을 찾았어요. 체포당할 때도 신문실에서도. 그도 그럴 게 자기가 한 그 모든 일을 알고서도 망설임도 없이 자기 편이 되어줬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남편이 브리타니가 체포될 때 어떤 식으로 막 행동해야 될지 그걸 미리 코칭까지 해줬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자기야, 그때 꼭 울어야 돼. 사과하고 무력하게 보이게 해.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일 수 있게.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브리타니가 막 목소리를 그렇게 냈나 봐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어떻게 13살짜리 애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따뜻하게 옹호해줄 마음이 들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A의 부모님한테 끊임없이 연락을 했대요. 제발 선처해달라고. 여기에 부모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면 A의 부모님이 정말 대처를 단호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선생님이랑 그런 연락들을 주고받는 걸 알고 나서 너 대체 왜 그랬어? 이렇게 혼내지 않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잖아요. 만약 거기에 대고 너 왜 그랬냐는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이미 그루밍 당한 A는 자기도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부모님이 바로 이건 성인 대 성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고 안 했고 A의 의사가 이랬고 저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성인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다. 이 사실들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찰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은 거나 다름없어요. 브리타니는 미성년자 성행위 9건과 2건의 아동 성추행, 1건의 유해 자료 제공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A가 먼저 자기를 유혹했다면서 책임을 미루기까지 합니다. A가 공격적으로 자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사생활을 캤다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A가 자기한테 너무 집착하고 이제 선을 넘는다고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까지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묵살했대요. 근데 여러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A가 특히 브리타니한테 집착했던 정황은 전혀 안 보였어요. 오히려 다른 동급생 여자애한테 관심 한번 보였다가 협박까지 당했죠. 진짜 A가 뭐 그랬다 손 쳐도 그게 넌 너무 섹시해, 너랑 하고 싶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한 변명이 되나요? 브리타니는 1년 가까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질질 끌다가 2019년에 결국 검찰이랑 유죄 협상을 진행했어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최고 형량은 피하게 됐습니다. 2019년 7월 12일 플리딜 결과에 따라서 재판 대신 바로 선고 공판이 열렸고요. 판사는 브리타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에 브리타니는 법정에서 이런 발언을 남겼어요. 제가 한 짓들이 너무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감 있고 배려심도 많고 밝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평생 법을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실수한 거라고. 진짜 끝까지 자기 연민을 놓지 않았어요. 같은 날 브리타니의 변호사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진짜 변호사가 물론 그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변호를 해주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인 걸 알면서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변호사는 브리타니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Brittany has been wrongfully portrayed by the state of Arizona and the press as being a predator and has even been called a monster. I have represented Brittany Zamora for almost 16 months, and I can tell you that she is not a monster. Brittany is not a predator, and this was not between a young child and Brittany. This was a teenager. 변호사는 그 피해 학생이 그렇게 어리지 않았다고, 이건 그저 티네이저와 선생의 관계였을 뿐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3살은 티네이저가 이제 시작되는 나이잖아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어떻게 그게 그다지 어리지 않은 나이일 수가 있나요? 이건 그냥 브리타니를 옹호하는 걸 넘어서서 A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브리타니는 A가 막 어른스럽고 멋있는 사람이라서 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답도 없는 아동 성애자이고 A가 어려서 끌린 거죠. 그걸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브리타니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는 절대 접근하게 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A의 가족들은 2019년에 학교와 남편 다니엘을 상대로도 따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대요. 교장은 아이들의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선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장팀은 브리타니가 체포된 후에 경찰이 학교를 수색하러 온다고 하니까 교실에서 막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거기에는 브리타니가 A한테 보냈던 그 수많은 종이 쪽지들도 남아 있었어요. 그 중요한 증거들에 멋대로 손을 댄 거예요. 경찰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도 알고 있었겠죠. 브리타니가 유죄를 인정받고 나면 자기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근데 그 증거들을 갖다 버린 건 아니라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소할 만하죠. 이 교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 이렇게나 피해를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건이 있고도 계속 그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임도 안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한테는 브리타니와 그 학생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모님한테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걸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건 그냥 합의를 보고 취하했다고 합니다. 정말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던 다니엘. 그 지독한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어느 날 다니엘은 우편에 섞여 있던 법원 서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브리타니가 이혼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파탄되었습니다. 화해할 희망도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원래 무슨 얘기가 오갔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브리타니가 다니엘이랑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제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차피 자기는 20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고 상대가 13살이긴 했어도 어쨌든 불륜을 저지른 거긴 하잖아요. 다니엘한테 진짜 마음이 남아있긴 했을까요? 자기가 너무 조금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브리타니는 교도소 생활에 아주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교직 경력을 살려서 수감자들한테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브리타니는 자기 형량을 다 살고 나와도 겨우 47이에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앞으로 절대 못하겠지만 어쨌든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반면에 A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도 전학을 가야 됐고, 가족들도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사실들이 다 알려지고 나서는 그 전이랑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하긴 어려웠겠죠. A의 아버지는 13살에 선생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고. A는 어린 나이에 너무 끔찍한 일을 겪었고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A가 부디 많이 괴롭게 지내진 않았기를, 상처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제 다른 사건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담긴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